안녕하세요. 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이렇게 도찰죄 치시면 저희 블로그가 나오고, 블로그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인데 글이 좀 작죠. 그래서 제가 메모장에 옮겼으니까 메모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찰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로 죄명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죄입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위주 중에 하나가 도찰죄 처벌 기준 관련돼서 사진을 찍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하나요? 라는 겁니다. 몰카죄, 도찰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어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의미에 관해서 해석입니다. 위와 같은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사실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판례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의뢰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그리고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석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좀 구체적 판단,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도찰죄의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인가요? 이러한 경우 정확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별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진을 찍었다고 하여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진의 선별 절차를 거쳐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도찰죄의 경우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이 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등록이 되나요? 도찰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처분이죠. 그런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성범죄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가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피해자 합의했다고 해서 나 기소유예다 이런 거는 좀 아니고 촬영물의 노출 정도, 촬영 횟수, 기간 및 특히 재범의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합의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불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 피해자가 성명 불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합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기소유예 다만 일조 기소유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앞서 살폈듯이 재범의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단 한 건으로 조사 받으면 다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은 도찰죄의 경우 여죄를 수사합니다. 포렌식 절차를 거쳐서 휴대전화를 복원하고 관련된 다른 촬영물 영상이 있으면 이런 기초로 다시 조사합니다. 따라서 복원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후 조사에 이제 다시 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사를 한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포렌식 절차를 통해서 관련 증거가 다른 게 나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경우엔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선고유예의 경우 벌금형을 받아야 선고유예보다는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좀 수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점 살펴봐야 합니다. 이상 많이 질문하시는 위주로 살펴보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혐의를 받는 경우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최현 변호사였습니다.